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올바른 이유식 방법 그리고 이유식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약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정보를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일단 이유식은 예전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4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만 6개월에 시작을 했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 또는 혼합을 하는 아이들은 만 4개월 120일 이후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바뀌어서 이유식 자체를 좀 더 천천히 늦게 하는 게 알러지나 뭐 장이나 이런 데 좋다라고 해서 보통은 분유 먹는 아이들도 이제는 180일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유식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유식의 일단 기본적인 원칙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원칙? 갑자기? 갑자기. 이유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젖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동하는, 이행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고식적인 거는 뭐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신체 발육이 정상이어야 돼요. 이제 아픈 아이들은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 몸무게가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6개월 전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긴 해요. 뭐 자기주도형 뭐 이유식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가장 묽은 미음 형태 10배 미음 쌀 대 물이 1대10 정도 해가지고 갈아서 건더기 하나도 없이 해서 10배 미음으로 해서 이제 고형 음식 이게 끈끈한 음식을 먹는 거를 숟가락 쓰는 거 입을 옅게 하는 것도 소근육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5배 죽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밥의 반찬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게 얘는 6, 7개월에는 미음 8, 9개월에는 죽, 그 다음에 10개월 이상에서는 밥 반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12개월이 됐을 때 아이들의 분유를 이제 끊고 젖병을 끊고 식사를 넘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미음, 그 다음에 죽, 그 다음에 약간 뭐 된죽처럼 된 그거 나중에 고형식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서 결국은 돌진한 아이들이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도 준비가 돼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아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집어서 먹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한 10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 덩어리 음식을 조금 트라이해서 아이가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저작을 해서 삼켜 먹을 수 있는 그래야 섭식 장애가 생기질 않아요. 계속 얘가 덩어리만 주면 뱉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죽처럼 주다 보면은 애들이 결국 씹는 걸 연습하지 않고 섭식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이제 유동식에서 고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돌진한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영양을 잘 유지시켜서 칼로리를 맞춰서 영양을 유지해서 올바른 성장으로 클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목표자 뭐 이유식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식에는 반드시 이제 막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 우리가 모유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타민 D랑 철분 그리고 지방 이 세 가지가 부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유식으로 우리는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같은 그런 철분이 들어간 음식을 좀 이른 시간에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적응기만 지나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돼서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비타민 D는 우리가 보충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주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뭐 땅콩이나 뭐 이런 알러지가 많이 유발될 만한 음식들을 사실은 돌 지나고 나서 많이 권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요즘에 보고가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다시 이제 나온 걸로는 어릴 때 오히려 그런 땅콩 가루나 뭐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된 거를 이유식에 섞어서 조금 더 일찍 노출을 시켰더니 나중에 커서 알러지가 더 적더라 하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도 좀 일찍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한 거는 흡인이 될 만한 음식들 우리가 막 잘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씹다 보면 잘 씹히지 않는 사실 견과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알러지 노출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우더나 페이스트 형식으로 노출시키는 건 괜찮지만 실제로 덩어리 자체를 노출시키거나 생각보다 포도나 과육이 좀 큰 것들이 미끌미끌하면 쑥 들어가면서 기도로 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흡인이 위험한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소금, 설탕 이런 것들 그리고 당분이 포함된 음료 과일을 직접 뭐 갈거나 과일 자체를 주는 건 좋지만 즙을 내서 주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꿀도 12개월 돌 때까지는 거기 안에 있는 독소 보툴리즘이라는 성분 때문에 꿀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식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먹여주고 하지 떠먹이고 하는 습관을 키우면서 점점 한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한 9개월, 12개월 사이에서는 자기가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 10개월 전에는 반드시 고형식을 해서 씹어 먹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될 수 있고, 양과 횟수 뭐 이런 거는 사실 초반에는 이제 음식이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이유식 때는 뭐 한 숟갈, 그 다음에 다음 날은 2숟갈, 3숟갈 뭐 이렇게 이제 늘린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제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3분의 1컵 정도 이게 아빠라 이래. 이게 종이컵이 아니고요. 우리 보통은 글래스락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글래스락이 애들이 이유식 용어로 많이 쓰는데 제일 작은 거 까뜩하면 12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밥 공기에 담아보면 양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3숟갈, 5숟갈 하지만 글래스락 반 정도 미음 해가지고 먹이고, 이제 까뜩해서 이제 잘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통 글래스락 그 조그마한 거 기준으로 하죠. 맞아요. 맞네. 종이컵이 웬 말이야. 나 교과서로 배워서 그래. 그래, 이게 모든 실전이 근데 심지어 없고 이렇게. 교과서의 종이컵은요 250짜리 기준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컵이 120이야. 그래,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이게 모든 글로만 배운 아빠들은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유식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고형식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숟가락이랑 이런 걸 자기가 이용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D가 꼭 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러지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노출을 일찍 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밀가루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정제된 거라 그러죠. 그런 거는 뭐 섬유질이나 이런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밀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는 해요. 요새 통밀가루 나와요. 국수나 이런 거를 줄 때도 사실 이제 정제된 밀가루 사용하지 않은 거 가급적이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빵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유식에 대한 간단한 혼자 끝내는 거예요? 그러게 말 안 하고? 또 덧붙여봐요. 진짜 이거는 어머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 주도형 이유식 이런 게 이제 기본 원칙은 이렇기는 한데,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 처음부터 한 150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더라고요. 이제 했었을 때 양을 아이가 잘 먹으면은 늘리면서 분유량을 조금씩 줄이면 돼요. 근데 입으로 받아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확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설사한다 그럼 양을 또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죽 상태를 애들이 참 싫어요. 대부분 이게 미음은 잘 먹거든요. 그리고 밥 반찬은 또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밥 먹을 때 쌀알 같은 거 띄워주면 애들이 잘 먹는데, 죽을 되게 싫어요. 이게 끈적끈적한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를, 덩어리지게 섞여 있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아이들은 밥을 따로 죽으로 하고요, 반찬을 토핑으로 하나씩 얹어서 주면은 잘 먹어요. 간소고기 같은 거 하나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주지 말고, 이게 죽에 반찬을 토핑처럼 얹어주는 게 아이들의 이제 이런 영양도 영양이지만 오감을 발달시키는 거, 이 감각을 발달시키는 게 아이들 인지 뇌발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미없어요? 아니야, 딴 데 집중하고 보는데? 있어. 그래서 역시 엄마의 노하우가 있구나. 간고기를 얹어주는 팁. 좋네. 가식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밥에 이렇게 반찬을 토핑처럼 얹어주라고 요즘의 이유식 체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언어가 느린 아이들이 이 입안 근육을 되게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타고나게 못 쓴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 과정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떠먹여주고, 그 다음에 미음 죽 상태로 갈아서 주고, 이런 아이들이 혀나 입안을 움직이는 거를 잘 못해서 실제로 언어 치료하는 애들이 치료하러 오는데 침을 그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자기 침을 잘 못 삼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당한 시기에 숟가락도 쓰고, 이제 먹으면서 꿀깍꿀깍 자기 침도 마른 침도 한번 넘겨보고, 이런 발달이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늦어, 아니면 우리 아이는 작게 태어나서, 아니면 체중이 많이 안 나가서 빨리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양을 부모님이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죽 상태로 미음 상태로 양만 맞추려고 하시면은 체중은 늘지는 몰라도 다른 발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은 많이 못 맞추더라도 그 원령에 맞는 단계의 스트레스를 적당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볼 거예요. 다 들었는지 계속 딴데 쳐다
쳐다보던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이유식에 대해서 약간 좀 브로드하지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진행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